안녕하세요.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도 시작까지 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고민을 들어보면 주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해보고는 싶지만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우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했던 고민이라 많이 공감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서 불안감은 점점 적어지고 자신감이 커진 상태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의 실제 진행 과정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해외 구매 대행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외 구매 대행의 전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만 판매되거나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서 구매하고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는 엄청 심플합니다. 첫째, 해외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둘째, 국내 판매 플랫폼이나 온라인 마켓,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쿠팡, 그리고 11번과 같은 곳에 여러분의 스토어를 개설하고 아까 가져온 이미지로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시간 외에는 금전적인 투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구매자가 국내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찾아서 결제하면 판매자의 여러분들에게 구매 알림이 옵니다. 넷째, 이때 여러분은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합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까지 국내 판매 사이트 정상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의 돈으로 상품을 결제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판매자가 입력한 소비자의 주소로 직접 배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상품을 직접 포장하거나 볼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에게 배송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여러분에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판매되는 상품의 수를 늘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이 구조 안에서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만 잘 이해하신다면 기본 개념은 모두 마스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돈이 될까요? 눈치 빠른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과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차이가 곧 여러분의 돈이 됩니다. 이걸 보통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매우 핫했던 제품 중에서 전기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중국 도매 시장에서 약 50만 원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기능의 전기 자전거들이 약 100만 원 정도의 판매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내가 상품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추어서 100만 원 정도로 올려놓아도 판매가 일어납니다. 그럼 원가와 판매가 차액이 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송비, 관세,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가 10% 정도 추가로 차감됩니다. 그래도 약 3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략 한 대 판매했을 때 약 3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는 상품을 일주일에 한 개씩만 팔아도 한 달이면 120만 원입니다. 부업으로는 정말 높은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일주일에 2개씩 팔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상품을 여러 개 늘려갈 수 있다면요, 이런 효자 상품을 늘려갈수록 해외 구매 대행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전기 자전거 아이템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셔서 서울에 자신만의 오프라인 자전거 매장까지 오픈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처럼 그 시장에 새로 발생하는 아이템이나 트렌드를 확 타기 시작하는 상품을 잘 찾는다면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는 항상 이런 상품들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 대행의 경우 상품을 미리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재고 리스크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과정을 각 파트별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해외 사이트에서 내가 선택한 상품의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국내 스토어에 상품의 이미지를 올리는 것이었죠. 국내 해외 구매 대행 파이는 중국 구매 대행이 가장 많고 또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도 중국 구매 대행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기준으로 중국의 도매 사이트인 1688이나 타오바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할 상품을 정하고 그 상품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상품을 정하는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저희 유튜브 채널 소싱편에
꿀팁들이랑 함께 올려놓았으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져온 상품 이미지를 국내 플랫폼에 개설한 여러분의 스토어에 올려야 되는데요.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위주로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번가나 G마켓과 같은 마켓들도 추가로 고려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마켓에 판매자로 가입하고 스토어로 개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혹 초보분들이 구매자 아이디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매자 아이디를 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마켓에서 판매하려면 국내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등록하고 마켓에 그 서류를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이제 판매자 가입을 하고 아까 해외에서 가져온 상품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판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상품을 하나만 올리고 기다리면 안 되겠죠. 이런 상품들을 계속 찾아서 지속해서 올리면 올릴수록 상품 판매 확률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순 반복적인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올라가는 양이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초보 때부터 불편했던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연구하고 수익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계속 자동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경쟁해야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왕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경우 제가 직접 구매 대행을 하면서 겪은 불편함들을 해결하려고 만든 윈들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상품을 올려놓으면 판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상품 판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도매 사이트 판매 페이지로 갑니다. 상품을 주문할 때 중국 사이트라서 부담되실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고 간단한 절차이고 다 번역이 돼서 보입니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배송 대행지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소는 바로 이 배송 대행지의 주소를 넣게 됩니다. 왜 한국 구매자 주소를 넣지 않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국 도매 판매자는 한국으로 배송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하고 한국으로 배송될 때 파손되지 않게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배송 대행지에 먼저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품이 중국 내부에서 배송 대행지에 전달되는데 2-3일 정도면 대부분 도착합니다. 배송 대행지와 중국 생산자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다시 배송을 해줍니다. 배송 대행지에서는 재포장을 하거나 약간의 추가금을 받고 상품의 상태나 색상과 같이 상품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대신 체크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없다면 한국으로 발송을 바로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면 다시 중국 생산지로 상품을 돌려보내고 환불이나 교환을 하게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반송하는 게 한국에서 다시 보내는 것보다 반송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송 대행지의 과정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처리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상품이 보내지는데 보통 해양 운송을 통한 배로 상품이 전달되고 가격을 더 주면 비행기로도 배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장점은 배송 시간이 단축되는 점과 통관이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배송 금액이 훨씬 비싸집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품이 들어오면 통관을 거쳐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이 되는데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략 기간이 보통은 1주 정도, 그리고 이슈가 있으면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딱히 하실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소비자에게 각 프로세스에 맞춰서 알아서 전달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상품이 여러분의 손을 거치는 일도 없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후부터는 본격적인 고객 관리가 시작되는데요. 보통은 문제가 없지만 사이즈나 색상 오류, 배송 지연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소통하는 방법, 아니면 네이버 톡톡과 같은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통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중고 휴대전화를 하나 구매해서 문자로 CS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핸드폰과는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성능은 문자만 보내주면 되는데 보통 핸드폰과 PC를 연결해서 PC로 문자 발송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싼 핸드폰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고객 응대, 특히 통화가 정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CS만 관리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나중에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물건이 파손되어 오거나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교환보다는 대부분 반품을 해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반품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익을 따져보면 크게 손해보는
흘려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종의 로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품 비율 관리에 대해서 꿀팁을 잠깐 알려드리면, 반품 비율을 대략 5에서 10% 정도로 계산을 해서 미리 마진에 버퍼를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품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마진에 반영된 버퍼 금액을 사용해서 반품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판매량이 적어서 반품 비율이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 반품 비율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 평균치보다 반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품이 있다면 상품의 근본적인 품질 결함이나 배송 과정에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계속 판매하실 수가 있고, 만약 통제 불가능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그 시간에 새로운 상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에서 판매 대금이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또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판매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매출 성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세부적인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큰 과정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망설임과 선택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이 정말 반이니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셨다면 당장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월급 50만 원 올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은 위에서 말한 좋은 상품들 한두 개만 찾아도 월 50만 원 수익을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시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비해서 불안정하다고 하시지만,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직장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저희 모두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내가 올린 상품들이 누적되어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안정성도 생깁니다. 누구는 해외 구매 대행이 위기라고 하지만 시장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고 높은 수익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저희 채널에 시작하실 때 필요한 알짜 정보를 많이 올려뒀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